오랜만에 지인들과 모여서 밥 먹는 자리에서 따뜻한 국물을 한 숟가락 떠려는데 나도 모르게 손이 덜덜덜 떨리기 시작합니다. 국물은 식탁에 지저분하게 떨어져서 냅킨으로 닦아낸다고 난리를 치고, 그 후에는 친구들이 내 떨리는 손만 쳐다보는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남들은 즐겁게 대화하며 밥을 먹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손 떠는 걸 들키지 않고 밥을 먹을까, 이 생각만 하느라 식은땀이 흐릅니다. 또 술자리에서 윗사람이 내 술잔을 채워줄 때 두 손으로 받고 싶은데 손떨림 때문에 술잔이 넘치신 적 혹시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손이 떨리면 내가 요즘 너무 긴장했나?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가 너무 심해져서 안 되겠다 싶어지면 병원으로 가십니다. 병원에 가서 MRI도 찍고 뇌파 검사도 해보지만 되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습니다. 뇌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건 본태성 진전입니다. 원인이 없다니요. 나는 이렇게 불편한데 평생 약을 먹으며 버티는 수밖에 없다니요. 환자분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뇌 사진에 안 나올 뿐이지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은 이 수전증의 진짜 원인을 해부학적으로 그리고 한의학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약으로도 해결되지 않던 내 손떨림의 해결 방법을 찾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떨림 치료는 구대 한의원 양재원 원장입니다. 먼저 이 손떨림의 정체가 뭐냐? 바로 본태성 진전 혹은 본태성 떨림입니다. 보통 손떨림 증상이 발생하는 파킨슨병의 경우는 가만히 있을 때 손이 떨리지만, 이 본태성 진전증은 내가 컵을 들거나 글씨를 쓰거나 젓가락질을 하는 등 어떤 목적 있는 행동을 할 때 떨리는 활동시 떨림이 특징입니다. 병원에 가면 주로 베타 차단제를 처방받으실 겁니다. 이 약은 원래 고혈압 약입니다. 심장을 천천히 뛰게 만들어서 강제로 몸의 긴장을 낮추는 원리죠. 물론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면접이나 발표 전에 먹으면 덜 떨립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약은 치료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떨림이라는 불을 끄는 게 아니라 화재 경보기 소리만 끄는 약입니다. 약 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떨리고, 오래 먹으면 내성이 생겨서 더 많은 양을 먹어야 합니다. 게다가 혈압이 낮거나 맥박이 느린 분들은 이 약을 드시면 하루 종일 멍하고 기운이 빠지는 부작용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떨리는 걸까요? 저는 이것을 은행 금고 다이얼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금고를 열려면 비밀번호 4개가 모두 맞아야 하죠. 수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의 4가지 문제가 동시에 겹쳤을 때 비로소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4가지 비밀번호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밀번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전증을 일으키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밀번호는 경추의 부정렬입니다. 손이 떨리는데 왜 목을 보냐?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부학적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경추 5번, 6번, 7번에서 뻗어 나오는 신경들이 어깨를 지나 팔, 그리고 손가락 끝까지 연결됩니다. 즉, 목은 뇌의 명령을 손으로 전달하는 신경고속도로의 입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고유수용 감각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쉽게 말해 내 신체 위치를 뇌가 인식하는 감각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도 손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건 이 감각 덕분입니다. 이 고유수용 감각의 센서가 어디에 가장 많이 몰려 있을까요? 바로 목 근육과 관절입니다. 그런데 일자목, 거북목으로 목뼈가 틀어지고 근육이 굳으면 이 센서가 고장이 납니다. 뇌 입장에서는 손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 좌표를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GPS 신호가 끊기면 내비게이션 화면이 핑핑핑 돌면서 위치를 잘 못 잡죠, 그죠?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의 위치를 정확히 모르니까 손을 컵으로 가져가려고 할 때 목표 지점을 찾지 못해서 여긴가? 저긴가? 하고 미세하게 조정을 계속합니다.
그 끊임없는 미세 조정이 겉으로 볼 때는 덜덜덜 떨리는 수전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수전증 환자의 90% 이상이 경추가 일자이거나 틀어져 있습니다. 이 틀어진 목을 바로잡아 GPS 센서를 고쳐주지 않으면 아무리 뇌에 좋은 약을 먹어도 손은 계속 길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비밀번호는 바로 신경의 협착입니다. 첫 번째 원인이 뼈의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근육의 문제입니다. 경추에서 나온 신경 다발은 목 옆의 근육들, 특히 사각근이라는 근육 사이를 뚫고 지나가서 팔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을 많이 하면 으쓱으쓱 하는 동작을 하면서 이 사각근이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경락의 소통이 막혔다고 표현합니다. 근육이 굳어서 신경을 꽉 조이는 현상을 포착이라고 하는데 마치 물이 흐르는 호스를 발로 꽉 밟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신경이 짓눌리면 전기 신호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과민 반응을 일으킵니다. 특히 젓가락질을 하거나 글씨를 쓸 때처럼 정교한 동작을 할 때는 우리 몸이 어깨와 목에 힘을 주면서 사각근을 더 긴장시킵니다. 그때 눌린 신경이 비명을 지르면서 손이 튕기듯 떨리는 것입니다. 신경이 죽은 건 아니지만 숨을 못 쉬어서 헐떡거리는 상태.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손떨림의 실체입니다. 세 번째 비밀번호는 바로 심장의 우라, 즉 자율신경의 불균형입니다.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긴장하면 미치도록 떨려요. 누가 쳐다보면 더 떨려요. 그럽니다. 이것은 심장의 문제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심장은 단순히 피를 펌프질하는 장기가 아니라 신명, 즉 정신과 마음을 주관하는 장기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성격이 예민하신 분들은 심장에 열이 쌓입니다. 이 열기가 위로 치솟으면 뇌신경계를 과도하게 흥분시킵니다. 서양의학적으로는 교감신경이 폭주하는 상태입니다. 자동차 엔진이 과열되면 차체가 덜덜덜 떨리듯이 심장이 과열되어 쿵쾅거리면 그 진동이 말초신경인 손까지 전달되어 떨리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간풍내동이라고 합니다. 몸 안에 바람이 분다는 뜻이죠. 나무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바람이 부니까 가지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비밀번호는 기운의 약화입니다. 원장님, 아침에는 좀 괜찮은데 오후가 되면 더 떨려요. 피곤하거나 무리한 날은 손이 춤을 춥니다. 이렇게 손떨림은 에너지가 부족해서 생기는 떨림입니다. 뇌가 근육을 미세하게 통제하려면 막대한 양의 포도당과 산소, 즉 기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로, 노화, 수면 부족으로 몸의 배터리가 방전되면 뇌가 손을 붙잡아둘 힘을 잃어버립니다. 컨트롤 타워가 힘이 빠지니 손이 제멋대로 떨리는 것입니다. 이때는 억제제가 아니라 바로 부족한 기운을 채워주는 보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처럼 수전증은 단순한 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뼈, 근육, 심장, 기운, 이 네 가지가 얽혀있는 복합적인 질환입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 이 네 가지를 동시에 치료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추나요법입니다. 추나로 틀어진 경추를 바로잡아 고장난 GPS 센서를 고칩니다. 목뼈가 제자리를 찾으면 뇌가 손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 떨림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신경약침입니다. 굳어버린 사각근과 승모근의 약침을 놓아 신경을 누르고 있는 근육을 풀어줍니다. 이건 마치 밟혀 있던 호스에서 발을 떼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압박되어 있는 신경을 풀어서 다시 숨을 쉬게 해주는 거죠. 세 번째는 청열해독 및 대보원기 한약 처방입니다. 이 한약은 청열해독, 즉 심장에 뜨거운 열을 식혀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대보원기, 즉 고갈된 기운을 채워주는 한약입니다. 이 약을 드시면 뇌를 조절하는 능력이 서서히 살아납니다. 실제로 저희 한의원에 20년 동안 수전증으로 고생하며 숟가락질도 힘들었던 환자분이 계셨는데요.
이 4가지 원인을 차근차근 해결하고 나서 이제는 지인들과 편안하게 식사하고 술잔을 기울이십니다. 그 환자분은 치료를 마치셨을 때 저에게 마치 새로 태어난 기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수전증은 충분히 고칠 수 있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평생 약에만 의존하며 살아야 하는 불치병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 목이 틀어졌어, 신경이 눌렸어, 심장이 너무 뜨거워 라고 구조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 신호를 정확히 해석하고 해결해 준다면 여러분의 손은 다시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떨림 질환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받아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